반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먼저 해주실 그러면 오늘 이 발제 내용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우리 낙동강 경험을 한번 이준경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낙동강 이야기는 이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화투 개방에 대한 효과와 문제 해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영분이나 농업용품, 무리용물 등등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한데, 부산의 특성은 23페이지 지도를 보면은 여기 맥도강 있는데 당리 6km 지점에 공업용품 지주장이 있었는데 8년 전에 폐쇄가 되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비용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 위에 26km까지는 취약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꼭 핵심은 여기 그 대저수문 15km 지점까지 그러니까 서낙동강 지역은 농업용수로 쓰니까 지금 왼쪽 편이 쓰니까 여기에 수문이 염분이 들어갈까 싶어서 기수목 지역 목표를 12km 정도로 하자는 안과 여기에 양산물금 25km 밑에 양산천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양산천 바로 한수시니까 20km까지 하자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려수문이 이렇게 여는 겁니다. 아래로 여니까 밑에 염분이 무거우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로 살짝만 하면은 표층은 여기까지 염분이 올라서 깔아앉으니까 민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공사만 하면은 저희들은 양산천 밑에까지 기수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수형 목표를 어디까지 할 건가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또 부산이 좀 더 낙동강이 좀 더 유리한 거는 여기에 1,500만 평 중에 75%가 개발 사업으로 농지가 없어집니다. 실제 25%밖에 안 남아요. 그건 한 5년 사이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도 이쪽에는 과외나 토마토처럼 특수작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지하수를 잘 안 써요. 오히려 잘 안 크고 물이 안 깨끗해서 아예 수돗물을 공급해주겠다고 부산시나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이 어디까지 왔냐, 효과가 있느냐, 잘 되면 이게 아니고 이 수준을 지금 현재 조금 넘어서는데요. 이차영 교수님이 22페이지에 보면 하구통합 운영센터 구성 운영을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구통합 운영센터만이 아니라 지금 낙동강하고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합물관리에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된 적이 없는데, 하우투 개방에 따라서 여기는 농림부, 해수부, 부산시, 기초지자체, 환경부,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MOU를 맺어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센터를 올해 1월 1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질수자원, 생태를 통합하는 우리 재난 대응 보면 요 스크린, 대응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수자공사가 이걸 위탁을 받고 있는데 18분이 내려와서 이 전문적으로 요 통합 그거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으로 80억의 예산을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이야기를 하면 이 80억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는지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은 이게 시범 운영, 기반 구축, 조사 연구, 생태 보건 4가지로 나뉘는데요.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수질 생태 모니터링이 5억, 지하수 간척 설치가 6억,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제 통합물리 관리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한 8억, 연분 모니터링 해가 또 10억, 조사 연구에는 통합물 관리 이 운영 기술 개발에 10억, 그리고 낙동강 통합 모형 구축 합쳐서 10억입니다. 그리고 사학동과 하천 지형 측량
하북뿐만이 아니라 상류의 지역 측량도 다 하는데요. 3억 기술생태보건 비심 경제성 분석해가 1억, 생태보건하고 홍보 전략하는데 3억. 여기에 80억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연속 사업을 좀 하면은 합쳐서 80억이 되고, 실제 이 80억에 포함되지 않는 선악동강 수질개선 용역, 그리고 바로 위에 농업용수, 수로인 문화천 수질개선 용역 5억씩 각각 있고요. 선악동강 또 준수한다고 40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여기에 이창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운영센터가 실질적으로는 통합물관리센터로 연계되어서 박영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쨌든 이 하부는 미세먼지하고 비슷하게 정치적 논란이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이제 조금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각 부분별로. 그래서 기술 구간 목표를 어디까지 할 건가? 아까 한 킬로 구간, 3, 4킬로 구간인데 지수원 이전을 하면은 4천억 1조 뭐 정도 하는 게 이게 수용성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치앙수장 이전보다는 수로를 10km 이쪽으로 해가 수로 비용은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창희 교수님 국가계획이나 이쪽에 기본계획으로 쭉 우리 서천시에도 그렇게 여기 충남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다시 국가하고 있는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안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인 효율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국정과제 하기 전에 국가계획 포함되는 더 쉽겠지만 어쨌든 여야 가리지 않고 지도지자체가 하면 가서 올린다면은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이 이거는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궁금한 거는 특별법인데 하부법이 하는 게 좋은 건지, 강마다 특성이 달라서 금강특별법, 낙동강 특별법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오히려 4개로 구분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특별법 안에 이게 각 강의 특성을 담을 수 있으면은 또 그건 이창희 교수님은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론화는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론화의 효과성과 공론화의 결과를 본다면은 워킹 그룹과 연구를 포함한 워킹 그룹 소규모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창희 교수님이 아주 로드맵을 잘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너무 시간이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게 했는데, 낙동강 이렇게 했거든요. 낙동강 이렇게 했는데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공략한 거였어요. 이게 10년 전에 현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계속 이렇게 텀을 크게 했는데 실제 타당성하고 모델링하고를 좀 빨리 해서 실적을 좀 빨리 하는 거고, 그 전에 물론 지자체가 기반 구축이나 아까 했던 기술구간 보호 목표라든지 치앙수장을 이전을 할 건지 수로를 할 건지 정도가 요즘 빨리 결정이 되면 빨리 당겨지겠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맞습니다. 네. 우리 금강보다 훨씬 앞선 경험이어서 우리가 지표는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단계까지 저희들이 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 모임으로 넘어가겠나요?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강문 훈련행사라고 하는 실정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건강과 도움이, 이를 통한 이 강문제 국가 책임의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나주시 민간 공동위원 민간 영역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영산강 지역에서 보면 중류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115km 정도 되는데 영산강 한국분이 81년도에
막혔습니까? 약 40년 정도 됐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국도를 지날 때 참 안타까운 게 국가가 정부가 하국도 개발을 할 때 왜 이 해수 유통의 문제하고 통선문의 문제 요거를 상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당시부터 말이 됐다라고 하면 이 4대강의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현재와 같은 문제로부터 일정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 국정과제에 국가과제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나주시가 중심이 돼서 민간 공동위원회, 전국 단위의 각 분야 전문가들도 120분을 모셔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상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영상강위원회는 2022년 대선 국가과제로 영상강 복원을 반드시 채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영상강 단독이 아니라 금강, 한강, 낙동강과 함께 공동으로 대선 국가과제로 강력하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하자라고. 작년 회의 때도 이 부분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김옥수 위원장님, 이준미 위원장님 오셔서 이 부분들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나주시 민간공동위원회는 6월경에 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강력하게 논의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는 영상강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장과제 채택을 위해서 광주전남 연구원이 지금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국장과제 발부를 하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에 아마 상생과제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연구원은 영상강 보건 관련해서 국장과제 이미 포함을 시켰습니다. 24일날 본인이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마련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후보들이, 각 당의 후보들이 정리가 되면 이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좀 강하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영상강만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제일장애화를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힘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잘 아시지만 이제 국가물가지위원회를 비롯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4대강 문제는 현재 보면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4대강 관련해서 개발론 논리에서 별로 고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힘이 좀 밀리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4대강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마 전국 차원에서 공동 연대해서 추진하면 일정하게 제도화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위원장님 영상강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4대강 개선 금강이나 낙동강, 영산강하고 관련이 뜻이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한강하고 지역은 어쨌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한강하고의 활용이나 이용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지금 그 한강하고 지역 유역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개발하는 게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도, 서울시, 인천 뭐 이렇게 이제 유역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인데요. 지자체들마다 이제 이 하고 관련해서 한강하고를 어떻게 할 건가, 보전이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추가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로 2019년에는 한강하고 남북 공동 수역 활용을 위한 요구라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하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안을 이제 여기 용역을 통해서 안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2019년에는 그 유역에 뭐
그 국토부, 환경부, 그다음에 통일부까지 포함시켜서 지역의 지자체까지 해서 관광하고 공동적인 협의회를 발족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남북 문제가 좀 경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진행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형물거리위원회에서 한강하고 행정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을 위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이 되던 차에 인천시가 아까 우리 이창희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한강하고 통합관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천시가 좀 치고 나갔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강하고 전체 보전 활용적 측면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쓰레기 문제, 바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한강의 상류, 상중 하류 지역과 또 그다음에 하부 지역의 상중, 그러니까 인천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들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서는 오히려 지금 건강하고 생태보건을 위한 민간협력 토론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충남도가 이 문제와 관해서 건강하고 생태보건과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중요하게 도민들하고 뭔가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또 전라북도까지 연결해서 실제로 주요하게 이 거버넌스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 그 거버넌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지금 이전에 지난 십수년 동안에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과학적 기반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게 행정에서 그냥 연구하고 단편에 그때 이슈가 됐을 때 연구하고 발표 끝. 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을 때 또 발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난주에 저 보니까 아까 김목수 대표님이 그 발표한 내용이 2011년부터는 사실 서천 지역이나 충남도에서 건강하고 그 해수교통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좀 했는데, 그게 1년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난 다음 그다음 또 한 10년 정도 가만뒀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당시 그와 관련해서 이게 28기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훨씬 더 나은 방식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버넌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독립적인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기구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인천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 인천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천에 그 한 파트 환경국이 관심 갖고 시작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가, 이 조직, 이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인천시 내에 이게 학법이 있어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나섰으니까 행정에서 조례로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인천시는 올해 중으로 그 의회하고 결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해서 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창희 교수님이 하고 있는 분과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책분과에서 한강하고 특별법 제정 관련한 논의들 쭉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또 사업분과라고 해요. 사업분과에서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민교육분과 위원장인데요. 이 시민교육분과에 사실은 시민들, 그 한강하고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학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현장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는 아무튼 저희가 한 5월 초에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실제로 인천시가 생각할 때 그 해상 쓰레기가 그러니까 한강의 상중 하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부나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행정 단위에서 각각 이해하고 싶은 대로 혹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 조사가 같이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희석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적어보면 충남도가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그 이후로
민간 박규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중영 대표 말씀하셨고 뭐 다음 정부에 이제 국가가 개방한다 이 목표는 뭐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간에서 지금 하구 관리와 관련해서 하구가 육상과 해양으로 나눠져 있어서 관리 주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관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어느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도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좀뭐 주요하게 하구에 관심 있는 시민 또 전문가 이런 분들에서 뭐 하구 네트워크 이런 정도의 저희를 좀 만들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하구가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제로 이렇게 제도 하게 되기 전에 하더라도 힘들어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구의 날 같은 거 이게 민간을 자발적으로 하구의 날 김옥수 대표님 이야기하시 보니까 금강 부분도 전라북도하고 충남에 같이 했다가 지금 또 따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전국의 학교에 있는 쪽에 단체들하고 좀 연계해서 특정한 날에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도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는 거 액션을 주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건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영상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그 현장부터 현장을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반복하고 특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문제를 보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때 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정수 대표님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예, 박희선 위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건강하고 생태보건을 위한 민주화하는 토론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구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죠. 큰 틀에서 보면 강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금강 보건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국가관리나 지역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틀.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 보건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어찌됐거나 강의 문제는 연원이 국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걸리고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정책의 시간을 극대화하려면 어찌됐거나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을 국가가 끌어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 부분들을 수행해낼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세부 전략적인 단계들을 좀 구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르명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는 각 유역별로 할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묶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합적 근거 속에서 각 지역별로 세부 사항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역 개념은 비가 오면 그 비가 금강역은 다 금강 하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 통해서 나오고 지금도 수공이 이 통계를 잘 못 잡고는 있습니다만 런업프로로 흘러가는 물이 지금 50톤이 그냥 흘러가는데 금강 하구를 이걸 무용항로 이걸 육지에서 써야 되는데 그냥 물이 흘러게 놔서 뭐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금강 관리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류에서 하류까지 걸은 이유는 수량 관련된 겁니다. 비가 오면 바람지에서 하류까지 다 물이 모여서 흘러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생태입니다. 예를 최근 아까 라인강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버마우스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이게 배출구가 아니고 입이다. 이게 수량으로는 배출구지만 생태계로는 입이다. 모든 우주와 지구의 모든 자연 생태계가 하부에서부터 입 역할을 해서 내륙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건 우리 북미 이 사례를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만 말씀을 하고 있다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류에서도 하류까지 걸었는데 이제는 하류에서부터 상류를 좀 중심으로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금강학교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전국 녹슨위원회 한수호 위원장님. 예. 저는 전북 녹색연합에서 새만금 살리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북 지역의 새만금 해수통 수질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만금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금강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새만금위원회 이현희 씨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지난 2월 24일 날 새만금은 일단 수질 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큰 산은 하나 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금강에 대해서 특히 금강하고 보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활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새만금 문제와 금강하고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하고에 저희가 관심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에 새만금 새만금 담수화를 추진하면서 그 수중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금강을 뿌려들여서 희석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들이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전북도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건에 반대의 입장을 가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결과적으로는 해수통으로 새만금을 전환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지렛대는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확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1월 26일 날 정세균 총리가 농업공수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4일 날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서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전환하는 걸림돌을 걷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농업용수 확보방을 마련하자, 공급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해수통만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새만금 해수유통이 결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금강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금강하고 보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북도와 충남도의 갈등 구조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새만금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 이제는 사실 그런 행정과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제가 보기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건대 중요한 갈등 구조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나 산업용수를 확보한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하면 저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건대 행정관리는 지금 제가 보건대 신뢰협력이 좀 우선이 돼야 되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행정 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로 신뢰관계 회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제 판단에는 어쨌든 그동안 이 문제가 전북 지역에서는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북 도민들에 대한 인식 증진,
공감대 형성하는 게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건대 사실 민간 차원에서 하구 보건에 대한 필요성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일종의 건강하고 보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는 어쨌든 서로 간에 튼튼한 자료를 가진 생존협의회를 좀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학업보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전북도와 같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먼저 그런 선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용담대 스물입니다. 금강 유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제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는 저는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났는데 금강에서 뱀장어를 잡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뱀장어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저도 금강하고 보건을 통해서 금강 유역 전체가 생태적으로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km, 10km 이런 보건 구간, 해수증 구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 보건을 목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저는 상시 유통 방향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계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상시 유통을 기본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업보건법은 시급히 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학업 보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공감대는 지역을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보건법을 시급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학업보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담아서 하면 충분히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급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금강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충남하고 전북이 그 금강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다른 시각차를 갖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가지면서 신뢰회복 좀 해야 할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좀 해주시고, 거버넌스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한 신뢰회복, 금강하구 보건과 관련한 신뢰회복에 관해서 좀 아이디어나 좀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면 우리 유진수 처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민 안 했는데. 아니요, 금강 보건에 대해서 가장 아니요, 고민의 깊이가 저는 여기 서천 군의 또 이야기도 듣고 싶기도 하고, 올해 금강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신 수담연구를 이야기해서 하고 그랬는데, 심사가 먼저 안 저는 금강교육 환경회의라는 이제 금강 5개 번역의 소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창설 기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민간단체의 이름이 금강교육 환경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형 단체들이 일단은 방역이나 지역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금강 생태계 보건은 사실은 가장 큰 그림 중에 한 가지는 민물과 바닷물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물종 다양성들이 활성화되면서 예전에 살아있는 강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단계별로 순서대로 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저는 뭐 방금 우리 한성훈 처장님 언급도 있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근년에 들어서 사실은 금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양안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나 그룹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신 사실 실질적인 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인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금강역 회의가 이제 다섯개 번역에 발표를 해서 공동의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박형 전북번역의 대표 의장님께서도 이건 뭐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수월하게 제 의혹의 입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적극적으로 했던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남 모든 아니면 소송이 필요하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이 이제 현장에서 따라가고 있는 뭐 주민청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군에서는 어느 규모 또 도 차원에서 어느 규모 정도의 예산을 정하고 이 부분의 예산은 정확하게 이 하구 생태 부분과 관련되어서 연관되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어떤 사업이나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들을 동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학위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그 주민들의 요구에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하고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예산 분명히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뭐 정책이나 아이디어 되면 모으고 발굴해서 실제 채택을 해서 아예 현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치 않나. 그러면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도 그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이나 적절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실 저는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는 결실을 못 메고 다시 또 반복되는 일을 풀리는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댐이 무너질 때 바늘구멍이 생기면 누가 심어도 사실 누가 심었기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금강하고 생태 복원도 보면은 누가 심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파괴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왜 파괴가 있을까? 저는 인간의 잘못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있는데 누가 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버리면 무엇이 어쨌다 얘기했지만 버린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민관하게 다 모여 있는데요. 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톱니가 끊어지면 잘 떠그덕떠그덕 이렇게 돌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톱니바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행정이 상당히 민주화가 됐어요. 더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죠. 행정에서는. 경기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저는 제가 행정에 가면서 이렇게 일어났더라고요. 민원이 볼 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게 많이 변화됐어요. 그냥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한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는 자기 흑상무가 좋은다,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입법을 해서 국민들이 진짜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해충돌 문제 이런 거 갖고 다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학자들은 사실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적용을 시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전문가 집단 학자들이 저는 솔직히 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화자들 예를 들면 그 해수유통이 차장사님 만들어야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요. 이 말은 뭐냐면 이해관계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요, 사실은. 쉽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건 뭐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니까 무조건 뭐 찬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가 하면 무조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사실 벅찬 큰 일이거든요. 아니 고민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익산에 사는데요. 익산에 뭐 중국적 매스컴에 강타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남산에 폐석산 사건. 전국의 폐기물들을 석산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다 묻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 이렇게 만든다 할 때 틀어주지가 않아요. 틀어주지 않고 협박 분갈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니들 문제니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 그거 이제 잘못했다고 이게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걸 파헤치려다 보니까 그전 업체에게 몇개가 구원이 없어요. 정부도 바라만 보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처음에 그 했던 사람이 무한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전말은 아니 주민들이 멀쩡히 죽어간다고 해도 누가 틀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 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역에 우리 NGO 단체들이 지구역에 계속 파고들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정하고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각 지역에 실개천들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장어들, 붕어를, 조개를 켜먹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개천들이요,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오염시키는, 하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오염시켰어요. 저는 지역에 하나 문제 갖고 저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걸 눌러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배고파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냐 물어봐요. 빠르게 얘기하자고 했어요. 쉽게 접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이가 민원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막 어시어시해 하면 무조건 안 들어주면 나를 필요로 심판하잖아요. 아니 뭐 그거 심판 받을 만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작은 소망이지만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실제체 저희 단체가 크지는 않지만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하니까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하니까 막 해병대도 오고 뭐 회사 직원들 오고 막 100명, 200명, 300명씩 와가지고 몰래 갖다 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공개적으로 보는 날에서 이걸 처리하고 한쪽에서는 몰래 저를 갖다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공개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된다면 사실은 좀 어렵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 자체가 엄청 큰 거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실개천 하나도 별로 힘들어요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현안 문제가 나와 있으면 야 이번에는 이거 좀 해결을 가야겠다 하고 정해놓고 가는 거죠. 저는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좋은 얘기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금년에 다들 이루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좀 하나씩 실천해 가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셔가지고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강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다 여기 안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어떻게 실행력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발제자료에서 구조적으로 다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그 대상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법 개정 문제나 협의체 문제, 시범사업이나 모니터링 부분, 양수장 이전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개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추진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실행력 차원에서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정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미 큰 선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는 방안도 실제 지역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이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좀 이 지역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했지만 실제 여기에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 특히나 이제 이 영업용수나 특히 이런 부분들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농민이나 어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한승우 위원장님하고 유준수 사무실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릇에서 저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금강과부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필수인 것 같고 그 해수 유통은 상시 유통이 답이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요.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상시 유통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게 이제 어떤 방안인 것이 그 전 단계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그 정립이 좀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부분 유통이 됐든 부부 유통을 하는데 양수장을 이전하지 않고 3km 아까 말씀하신 그게 가장 좋은 현재로서 최적 아닌 것인지 아니면 이창희 교수님이 제안을 제시한 10km 이전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도 차원의 정립이 확실히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 정립한 거에 대한 확실성을 좀 분명히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성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해수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 거예요. 그게 뭐냐? 농업용수, 공업용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었어요. 목표만 말씀을 다들 하셨지 해수 유통하자고만 했지 그 걸림돌을 해소하려고는
그런 과정들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로 양측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우선 우리만이라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유통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아마도 협의가 되든 뭐 이런 접근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의 구전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요. 물론 절실히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논의 구조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만의 논의 구조가 아니고 누군가는 양측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측을 좀 조율도 해주고 또 입장도 이해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하면서 조금씩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좋지만 누군가가 조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위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구조를 띄는 것이 오히려 더 한 발짝 더 다가서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양한 의견 그런 걸 기초로 하고 같이 좀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양금동 금강권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도 제가 가슴이 벅차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선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끼리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금강특위에서 계획을 하기를 2021년도 베토벤을 한번 하고 또 우리 환경단체 NGO 단체들끼리 한번 마음껏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농민들 이해당사자의 주된 키를 잡고 있는 농민들과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어떤 토론회보다는 우리 금강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농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애로사항,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부의 또 일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대토론을 통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단지 우리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하구의 또 어떤 공통이기 때문에 국회 대토론을 해서 전체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두 번째 지금 오늘 토론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3kg, 5kg, 10kg 한다 할지라도 현장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10kg, 20kg 뭐 예산이 세워지고 양수로를 이전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선 첫 단추를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 금강특위에서는 좀 그 농민들이 염려를 하지 않도록 양수장 바로 밑에까지 3kg까지 특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그 해수 구분 순환이라고 시킨다라고 하면 농사철을 피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태계의 순환, 항화, 복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일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실시를 해놓고 된다 안 된다를 해야지 이론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발걸음을 뛴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면 제가 한 3분만 말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의정 활동이 뭐 저기 행정의 견제라고 뭐 첫 번째 내리게 하는데요. 이제는 견제 이 일에 관련해서는 견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힘을 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단추를 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일방적인 단추가 아니라 정말로 3km까지만이라도 공간 하부를 해수욕통 순환시키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이잖아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말로만 짓는 농민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해수유통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물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실질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고 이론적인 데이터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우리 NGO 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돌출된 그런 것들은 다 모두가 공통 관심사이고 그 공통 관심사를 한데 끌어모으는데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또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전략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용수를 무한급 공급해 주는 것이 꼭 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하구뚝이 막히기 전에 양 안에 농업용수를 얼마를 썼느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NPDS로 농업용수를 저감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적어도 30%의 농업용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미 연구가 됐고 그 현장에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라북도는 아직 역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충북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이 역정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 하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화양과 판교일 정수장이지 않습니까? 화양과 판교일 정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쓰는 양이 얼마인지 그 농업용수 쓰고 있는 그 필지의 용수량이 파악하고 물고 관리를 잘해서 30%로 줄인다면 지금 이게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만일에 이 대화가 필요하면 김옥수 위원장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도와 의회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걸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